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데드라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데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진짜 죽어버리지 않을까, 누가 이재명의 대통령직이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데드라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 미국과의 관세 협정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금 나라들과 다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 수입이나 수출의 구조를 따지게 된다면 일곱 번째 가까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중이 큰 그런 나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진짜 대한민국의 대자도 지금 이제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그 정상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가 대한민국 말고는 지금 없어요. 뭐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했었는데 대한민국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8월 1일까지 과연 관세 협정이 될 거냐? 안 되게 된다면은 상호 관세가 25%에다가 최대 이제 뭐 품목별로 해가지고 50%까지나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이거 뭐 큰일 나겠죠, 그렇죠? 수출 규모랑 이런 것들 따져봤었을 때 우리나라랑 경쟁 국가에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협정 전부 다 끝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끝내가지고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타격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떠들고 댕겼다 코스피 뭐 지수가 뭐 어떻게 됐다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째로 중요한 또 데드라인이 뭐가 있냐?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당대표의 이제 그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 영상을 뭐 한 1, 2주 정도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청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대놓고 자기의 숨겨놓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강선호 케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빨을 뭐 너무 많이 드러내가지고 벌써 뭐 다 이빨 개수 몇 개인지 보이거든요. 8월 2일 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로 지금 보여요. 뭐 박찬대가 이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 가지고 또라이 같은 발언 이제서야 뭐 부랴부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통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어떻게 될 것인가? 친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청래가 연합을 해서 정청래도 반명에 가깝고요. 친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반명이죠. 그렇죠? 이 세력이 그 규합이 돼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그리고 대놓고 이제 반기를 드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가 시기를 조금 두고 따로따로 있었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가 어떤 식으로 관세 문제까지도 이재명에게 협조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좀 같이 오늘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자, 눈에 띄는 거는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등판해가지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시바 지금 이제 저기 뭐였습니까? 이시바 맞죠? 그치? 이시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가가지고 트럼프랑 만나고 스킨십을 해가지고 이 관세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목소리를 안 냅니다. 그런 지적도 지금 벌써부터 언론들이 하고 있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국내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뭔가 좀 걸고 넘어지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SPC 문제가 됐거나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쇼에 가까워 보입니다. 무슨 소리냐?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 8월 1일 지금 데드라인이라니까요. 그때를 지금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직접 자기가 미국으로 뛰어가 위성락 보내고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겠다 단판을 짓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국내 무슨 뭐 노동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고 그거를 또 무슨 뭐 극찬하는 뭐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 쇼츠로 올라오고 이거는 진짜 하수 중에 하수밖에 안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관세가 제일 중요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 안에 있는 이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재명 정부에게 별로 협상할 생각이 없어 보여. 협조할 생각이 그 대표 주자 이 모든 지금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조국이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조국을 지금 등판을 함으로써 약간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바다 같은 경우는 우원식이었습니다. 아니 우원식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사상 초유로 직접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접견을 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무슨 뭐 시간이 뭐 남아 도기는 남아 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대한민국 지금 의전 서열로 따지면 이게 연 2등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나 높은 사람이 직접 깜방에 찾아가서 접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원식 일단 첫 바다로 날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번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강덕구 같은 애들 등판해가지고 여당에서조차도 조국의 사면을 갖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뭐 몸집이 커가지고 여권 내에서도 조국 사면론이 이미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다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냐고요. 아니 이미 강선호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낙마한 사람이 4-5명 가까이나 돼요. 그런 상태에서 조국을 갖다가 사면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더더욱 지금 이미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입지가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선호 낙마 등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 관세 협정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지금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조국을 지금 사면하는 게 8.15 지금 막 사면이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 지나도 되는 것인데 뭐하러 지금 관세 문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꺼내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이재명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이 굉장히 불쾌하겠지. 나온 입장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조국 사면시켜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사면시켜달라고 합니다. 뭐 개혁신당이 뭐 있는 나 없는 뭐 하고 있으니까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민주당 얘네 두 개는 한 통속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애들과 조국혁신당 사실상 여당입니다. 여당 애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너네들 까불지 마라. 바꿔 얘기해가지고 내 권한을 침해하지 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았어. 벌써 며칠 전에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계속 조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 협상 때문에 급한데 사면 얘기하지 마라. 아이 그냥 못을 박는 거 아니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 지금 이거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게 지금 관세를 지금 앞에다 두고 있는데 뭔 개 같은 소리를 갖다 하고 있냐. 찢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국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청래랑 박찬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쌀과 소고기 이 두 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쌀 개방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7월 28일이었는데 대번에 지금 7월 29일이 돼가지고 입장이 살짝 바꿨죠. 쌀 소고기 개방 불가론에 대해 가지고 광우병 무슨 뭐 트라우마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거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이거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됐다라는 걸로 아예 입장이 바뀌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광우병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소고기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이 되는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주 지지층 같은 경우는 농민들과 축산업에 계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절대로 이거는 건들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글절 그대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야 이게 지금 뭐 국민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농민이고 뭐 축산업이고 나발이고 제일 중요한 건 관세 협정 안 나면 내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입장을 최종적으로 바꾼 게 뭡니까?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줄 거 지금 다 내준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재명의 입장이 이러면 여당 대표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뜻을 존중해 주고 농산품이 됐거나 축산업이 됐거나 이런 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던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살짝 입장을 바꿔줘야 되겠지.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협상 대상에다가 그걸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박찬대나 정청래나 전부 다 입장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뜻을 갖다가 받든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희생 정신을 갖다가 자기 어떤 살점까지 내놓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 이런 발언이 나와야지 지당한 것인데 정청래 박찬대 둘 다 뭐라고 합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이후 소고기만큼은 끝까지 막아야 된다라고 전혀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재명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갖다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조국 얘기를 할 때냐 이거예요. 우원식이가 지금 조국 만나러 갈 때냐 이겁니다. 얼마나 이재명의 우원식 꼴배기 싫었게 가서 그냥 막 저 패고 싶었을걸요.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네가 괜히 나서가지고 강덕구 막 이런 애들만 튀어나오고 여당에서도 조국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 지금 지지율이 깎이고 있는데 강선우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 깎이고 있는데 걷다가 어떻게 조국을 갖다가 뭐 저기 석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어떻게 낼 수가 있냐. 네가 가서만 저 패고 싶을 것이고 청청래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저 패고 싶을 겁니다. 아니 미국 협상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쌀이 됐거나 소고기가 됐거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니들은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당내 지금 이제 기반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 생각해가지고 나를 갖다 팔아먹어. 얼마나 지금 열이 뻗쳐 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이가 열 뻗쳐 있는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도 열 많이 받은 사람일 것 같은데 요즘은 얼굴도 제가 보기엔 무서울 것 같아요. 일반 어떤 그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드라인 한번 보자고요. 8월 1일, 8월 2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두 개의 날짜 8월 초가 지나고 난 뒤에 과연 이재명이가 탄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